여러분, 냉장고에 늘 있는 그 평범한 양파 한 알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국 노년층 10명 중 8명이 양파를 잘못 드시고 계시다고 좀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30대 이상이시면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 또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오늘 저희 얘기 정말 중요할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이게 30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 자료인데 양파의 그 놀라운 힘을 제대로 쓰는 법, 그리고 반대로 정말 무심코 하는 실수가 건강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핵심들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자료 보면 양파의 핵심 성분이라는 거 알리신이랑 케르세틴, 이 효과를 대부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보통 그냥 썰어서 바로 볶거나 끓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너무 급하게 요리하는 습관, 그게 문제예요. 이 자료에 인용된 일본 연구를 보면 양파를 썰어둔 다음에 상온에서 최소 10분, 이상적으로는 한 15분 정도는 기다려야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기다리는 건데 이게 혈압 조절이나 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무려 3배나 높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와, 15분 기다리는 거 하나로 효과가 3배라니.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사실 바쁘게 요리하다 보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보통 그냥 휙 버리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항암력과나 심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케르세틴 성분. 이게 양파 속 알맹이보다 껍질에요. 무려 4배나 더 풍부하다는 사실. 이걸 자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4배나요? 그걸 그냥 다 버리고 있었다니 아깝네요. 네, 이걸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케르세틴 흡수율을 확 높이려면 물에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기름에, 특히 들기름이랑 같이 살짝 볶는 게 좋다고 해요.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들기름이요? 네, 껍질은 깨끗하게 잘 씻어서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쏠쏠 뿌려 먹는 방법도 여기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껍질까지 활용하고 썰어서 기다렸다가 또 들기름에 볶고, 양파 하나 먹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과학이네요, 과학. 그럼 효과를 더 보려면 언제 먹는 게 좋은지, 또 뭐 어떤 색깔 양파를 고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 혈당 조절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점심 식사하기 한 30분 전, 그때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 밤 9시 넘어서 너무 늦게 먹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잠자는 데까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대도 중요하군요. 점심 식전 30분. 네. 그리고 색깔별로도 기대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자료 분석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노란 양파 있죠? 이건 케르세틴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 좀 더 유리하고요. 흰 양파는 알리신 함량이 높아서 당뇨 관리에, 그리고 보라색 양파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항암 효과, 특히 뭐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건강 목표에 따라 골라 먹는 느낌? 진짜 맞춤형 식재료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가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다. 이 자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게 잘못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경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칼륨 함량이 좀 부담될 수 있고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요.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뭐 위염, 위궤양 같이 위장 질환 앓고 계신 분들, 또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해요. 그냥 막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정말. 네.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양파즙을 너무 과하게 마셨다가 결국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양파랑 꿀을 섞어서 드셨다가 황반변성이 악화돼서 시력을 잃으신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휴, 무섭네요. 네. 그리고 특정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것도 좀 피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구르트나 커피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양파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양파의 두 얼굴이네요.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진짜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심각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첫째, 썰고 나서 15분 기다리기. 둘째, 껍질까지 버리지 말고 알뜰하게 활용하기. 셋째, 기름, 특히 들기름에 볶아 먹기. 넷째, 가급적 점심 식전 30분에 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종류를 고르고 또 먹을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하기. 이 정도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결국 우리 주변의 아주 평범한 식재료 하나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그냥 당연하게 먹는 다른 음식들 속에는 뭐 어떤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뭐랄까,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건강관리법만 찾을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방 안에 이미 있는 그 지혜부터 다시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소중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몸의 반응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참고는 하시되 실제 생활에 적용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계신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아시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올바른 지식으로 양파의 힘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